안녕하세요. 경자인 채널 구독자 여러분, 지한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원수를 망하게 하려면 경마와 지주택을 소개시켜줘라,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습니다. 최근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지주택을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바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즉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중분양 사기, 지산동 지주택 계획범죄였다 해서 광주지검에서 125명 피해가 나왔고 81억 원을 편취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고요. 11월 19일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주택 사고, 무더기 구석, 상계 3구역 토지단 11.9% 확보. 네, 상계 3구역도 지주택이 지금 이슈가 된 거죠. 이거는 올해 6월 7일 날 나왔습니다. 일반 분양 확정 속여 조합원 246명에게 91억 원을 가로챘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한번 살펴보고 지한이 아빠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택입니다. 앞으로는 약자로 지주택이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함께 땅을 사고 주택을 짓는 방식을 의미한다. 상당히 좋은 취지죠.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 성공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은 조합원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되는 자격 요건, 주택 보유, 거주기간, 세대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사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개념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원이 조합을 가입해서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럼 이 분담금을 가지고 건설 예정 대지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삽니다. 사가지고 그 소유권이 다 이전되면 업무 대행사에 계약을 해서 그동안 관리를 쭉 받다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 구조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간단한데 이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주택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과 재건축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만 갖추면 되고요. 이제 좀 이상한 건 이 땅 주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을 먼저 모집한 이후에 사업계획 마련 및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인데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합원만 먼저 조합만 만들고 조합원을 모집해서 돈만 받아놓고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모델하우스라는 용어 대신에 홍보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건 지주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비율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사업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주택은 보통 1000세대 이하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딱 사기치기 좋죠. 이게 1000세대가 넘어가면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엮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지하철역 바로 옆에다가 지주택 사무실을 만들고 또 올라가는 대지, 땅도 지하철역 바로 옆이라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거죠. 지주택의 추진 절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일단 추진위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용 승낙서를 확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이 사용 승낙서라는 건 뭐냐면 해당 땅의 지주한테, 즉 땅 주인한테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사업 개발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사용 승낙서입니다. 나중에 지주가 나는 못 팔겠다 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50% 이상 얻게 되면 외부 조합원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지주택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면 이제 정말 시작하나 보다.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았으면 지주택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토지 소유자의 80%에게서 사용 승낙서를 받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1000평짜리 땅을 이제 아파트로 지주택을 지려고 하면 150평은 이 조합의 소유로 넘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언론사례에서 1.6%밖에 안 넘어왔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죠. 이게 15% 이상이 넘어와서 조합의 소유권으로 되면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는 한번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첫 번째, 지금 그림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그림입니다. 지금 보라매동 지역주택조합부터 쭉 조합이 이 관악구에는 7개가 지금 있습니다. 지주택이. 근데 사용권 확보율 보십시오. 0.63%, 9.46%, 거의 15%가 안 되죠. 사용권 확보가 이렇다는 겁니다. 조합의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빨간 글씨로 표시됐는데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심의 및 인허가에 대해서 진행된 일체의 사실이 없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하여 조합원 모집 중이나 행정기관에서 당해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것을 아니며 주의해라. 이게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관악구청이 쓴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럼 관악구청만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동작구청입니다. 동작구청도 대부분 지주택이 조합원 모집 신고와 이런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빨간 글씨가 있죠. 동작구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등포도 있습니다. 영등포 한번 사례 보시겠습니다. 지주택이 9개가 있네요. 이 중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주택은 아파트 세대수가 작습니다. 거의 1000세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조합원 모집만 되고 사용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상기 국외서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승인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영등포구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전체 대상 부지의 15%가 넘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합으로. 근데 그걸 안 넘겨놓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분양 입주 이런 단계로 이제 지주택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이 지역주택 조합은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데가 극히 드뭅니다. 정말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주택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주체거든요. 다 조합이 하는데 지주택은 그냥 땅도 없이 그냥 조합이 그냥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내놓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져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뭐 입주를 하는 건데요.
지주택은 땅도 없으면서 조합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잘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지주택에 해당되는 대지에 땅의 소유주라고 하면 절대 싸게 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보시듯이 이게 올해 5월 18일 날 나온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25억 건물 177억에 사들였다니 땅 아쉬운 지주택 한숨, 이런 제목입니다. 이 건물이 25억이었는데 이 땅을 못 사면, 나머지 땅을 샀더라도 이 땅을 못 사면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5억짜리를 6배나 올려서 177억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가되는 금액은 누가 부담할까요? 결국 지주택의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원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 물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비싸게 주고 팔면서 또 조합의 여러 사람들은 리베이트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 구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지주택이 정상적인 지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원이시라면 가서 업무 대행사 계약서 사본을 발부 요청하십시오. 이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보여준다 하더라도 진행 상황별로 업무 대행사가 몇 프로를 가져가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합은 30%, 50%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가 매입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주소를 가지고 직접 인터넷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조합원의 모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단톡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밴드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또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 승낙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즉 내가 직접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보여주지 않을 경우엔 거의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주택이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삼성 레미안으로 짓습니다. 대림 아크로로 짓습니다. GS 자이로 짓습니다. 이런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메이저 시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됐다느니 이런 계약서를 이렇게 사진으로 붙이기도 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MOU 계약서입니다. 의향서입니다. 이 건설회사는 이거 안 써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 안 될 걸 알고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 설령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사업을 착수하면 MOU를 맺었으니까 그때 사업하면 되거든요. 이게 정식 계약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토지 사용권이 90% 확보됐으니 바로 이제 시공에 들어간다. 이 말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토지 사용권은 말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즉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소유권이 넘어와야 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토지 사용권이 90% 확보됐다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빠져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됐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은 공동 운명체를 갖고 있거든요. 손실이 나면 다 조합원 숫자만큼 N방으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까 사례처럼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실제로는 4억을 들여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고 했는데 분담금이 4억이 더 나왔어요. 4억 내셔야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기타 조합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월별 자금 입출 내역서를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택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요. 예를 들면입니다. 영등포에 허름한 빌라가 많은 그런 쪽에 건물을 하나 삽니다. 주택을 사가지고 개조를 해서 지역주택조합 해가지고서는 플랜카드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오가면서
들릴 수 있도록 커피도 공짜로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친밀감을 높여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님, 자식한테 아파트 하나는 물려주고 가셔야죠. 요번에 지주택 하시면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합원 가입은 300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꼬십니다. 꼬셔서 가입하죠. 그 다음엔 사용 승인권이 승낙서가 60%가 뭐였습니다.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제 돈을 분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하죠. 조합 설립 인가. 지금 3개의 사례를 보셨잖아요. 이 3개의 사례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세 조합 인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소유권을 15%를 넘겨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정도라면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주택의 장단점 간단히 좀 정리하면 매우 리스크가 높고 반대로 리턴도 높은 사업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세대에 적은 비용으로 이 아파트를 역세권에 지으려는 목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뭐 분양가도 저렴하고 초기 투자금도 저렴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사례는 없냐? 그래서 제가 성공 사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하나 있더라고요. SK 전주 효자 리더스뷰라는 지주택은 392세대 전원에게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2천만 원 환급이 일어난 사례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다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지주택은 거의 다 실패하고 지금 언론 보도자료를 충분히 보여드렸듯이 거의 다 박살난다. 이런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에 이렇게 거리에 다니시다 보면 요즘 지주택 홍보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이런 지주택 정말 조심하시고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망하게 하려면 경마와 지주택을 알려줘라. 그리고 삶이 무료하다면 지주택에 가입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